자, 반갑습니다. 14주차 1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선형 변환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고, 조금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좀 돌이켜 보자면, 우리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 정의를 좀 잘 이용해서 우리는 선형 변환이 어떤 형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자, 267쪽에 보게 되면 일단 그 선형 변환임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뭐다? 일단 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곱했을 때 각각의 그 상수배가 된다. 그래서 결국 뭐다? 덧셈과 스칼라배에 대해서 연산이 보존이 돼야 된다. 그 연산이 보존되는 변환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변환을 선형 변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 변환임을 보이게 되려면 그 7점 정리 7.1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n차원 벡터를 가져왔을 경우에 그 n차원 벡터에 대한 그 선형 변환인 형태의 모양이 바로 뭐다? 어떤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268페이지에 그 정리 7.2를 정리 7.2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렬로 표현된다면은 그게 바로 뭐다? 선형 변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그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그 행렬이 구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뭐다? 선형 변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행렬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오늘 하게 될 표준 표현 행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27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70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환이 선형 변환임을 살펴보았다. 앞에도 했지만 정리 7.2죠. 정리 7.2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화는 우리가 선형 변환임을 살펴보았다라고 했죠. 근데 자, 다음은 임의의 선형 변환이 이와 같이 행렬에 의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아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얘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변환을 한번 보자는 거죠. 변환 LX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어요. x2, x1, x1 플러스 x2.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임의의 벡터 임의의 벡터 x는 이제 이렇게 가져왔을 경우에 이 x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lx는 바로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3차원 벡터로 변환이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l이라는 이 변환 자체는 R2라는 이 벡터를 어디로 보내는 R3로 바꾸는 변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R2를 R3로 바꾸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행렬이 앞에 곱해져 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x1, x2 요런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건데요. 그죠? 그러면 과연 R2에서 R3로 가게 되면 우리는 과연 요 벡터가 요 행렬이 그 행과 열의 그 사이즈, 그러니까 지금 뭐다?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 행렬의 곱이 정의되려면은 열이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렇게 지금 곱해져 가지고 요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x2가 나오는 거고 x1이 나오는 거고 x1 플러스 x2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x1, x2 앞에 곱해지는 이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예요? 바로 3 곱하기 2행렬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3 곱하기 2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3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3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2는 바로 여기 있는 2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L이라는 이 변환이 Rn에서 Rm으로 가는 변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선형 변환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 Rn이니까 우리는 임의의 벡터 X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X1, Xn, N차원 벡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LX가 AX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A라는 이 행렬은 바로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다? M 곱하기 N 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위에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LX가 지금 뭐냐면 X2, X1,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나타내기를 어떻게 나타내어지냐면 요런 식으로 나타내어져서 X1, X2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뭡니까? X가 되겠죠. X가 되는데 과연 여기 앞에 곱해진 행렬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X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 1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X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 0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더해진 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 행렬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다? 이 행렬을 바로 뭐냐면 이 변환의 변환 L의 뭐가 된다? 표준 표현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변환이냐에 따라서 그 표준 표현 행렬이라는 것도 각각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예제를 역시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 7.1.7입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예제 7.1.7에서 보게 되면 벡터 X, 임의의 벡터 X를 지금 이렇게 줬습니다. X1, X2, X3라고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줬어요. R3 상이세요. 이거에 대해 변환 L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 L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X1, X2 더한 거랑 X2, X3 더한 거랑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되어 있는 변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변환 이 LX로 나오게 되는 이 결과에 대한 벡터는 일단 뭐예요? 2차원 벡터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유추해 볼 수 있죠. 성분이 두 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환 자체는 일단은 뭐예요? 당연히 R3 벡터를 뭘로 변환시키는 R2로 변환시키는 변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변환에 대한 표준 표현 행렬을 구하여라라는 문제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예제 7.1.7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x2 플러스 x3를 어떤 행렬의 곱에다가
x1, x2, x3를 곱한 요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게 앞에 곱해진 요 행렬이 바로 뭐 된다?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행렬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힌트는 바로 2 곱하기 3행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행의 개수는 2개, 열의 개수는 3개인 요는 행렬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행렬의 곱을 계산한 결과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끼워 맞춰 보게 되면 여기는 1, 1,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0, 1, 1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행렬 A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와져 있는 행렬이 있고 LX 벡터라면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반면에, 이게 만약에 X1, X2, X, 그러니까 이 변수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행렬의 사이즈도 그럼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일일이 찾아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x라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x1, xn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럼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x1의 e1 플러스 x2의 e2. 여기서 e1, e2, en 벡터들은 뭐예요? 단위 기본 벡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 0, 0, 0, 0, 0, 0, 1, 0, 0, 0, 0, 0. 그 다음에 en은 뭐예요? n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요런 형태가 되겠죠. 좀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x1에 1, 0, 0, 0, 0, 0. 그 다음에 x2에 0, 1, 0, 1, 0.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xn에 자 0, 0,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여기 E1, E2, EN은 전부 다 뭐예요? n차원 벡터가 돼야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걸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1차 결합된 요 형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LX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LX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했던 그 선형 변환의 조건에 따라서 L에 자 x1, e1, x2, e2 이렇게 해서 xn, en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스칼라배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연산 보존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다? x1, l, e1 그 다음에 x2에 LE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XN의 LEN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요런 형태로 나타내보게 되면 이게 사실상 뭐랑 같아요? LE1 LE2 LEN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x1부터 xn 이 두 벡터 이게 곱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무슨 말이냐, 이것들 각각 하나하나를 다 한번 여러분들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변환 L에 대한 표준 표현 행렬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뭡니까, 정의역에 있는 그 단위 그러니까 정의역을 구성하는 그 단위 기본 벡터들이 있죠. E1부터
뭐 3차원이면 E3까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단위 기본 벡터들을 어떻게 해라. 이거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위 기본 벡터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변환에 대입을 해란 말이죠. 대입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대입을 한 결과들이 바로 뭡니까? LE1, LE2, LEN이 될 거잖아요. 맞죠? 얘가 이제 변환 L이 어떤 변환이냐에 따라서 그 몇 차원 벡터가 다 달라진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뭡니까? L을 이렇게 줘볼게요. L을 L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시작을 뭡니까? n차원 벡터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n차원 벡터가 되고, 그러면은 나오는 이 벡터가 이제 뭡니까? Rm, 그러니까 m차원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E1부터 EN까지 대입한 이 벡터들에 대한 이 값들, 그러니까 LE1, LE2 이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m차원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각각들이 지금 뭐예요? 전부 다 RM에 들어가 있는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LE1부터 LEN까지는 원소의 개수가 m개인 m차원 벡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m차원 벡터들이 되고, 이 m차원 벡터들이 바로 뭐냐면 그 표준 표현 행렬을 구성하는 열 벡터가 된다라는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벡터들은 단위 기본 벡터들을 변환 L에 대입한 이 벡터들은 바로 뭐가 된다? 표준 표현 행렬의 죄송합니다. 행렬의 열 벡터를 구성한다.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정리 7.3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것들은 좀 우리가 개수를 보면서 우리가 대충 끼워 맞출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단위 기본 벡터들을 대입해서 나오게 되는 벡터들이 있죠. 그 벡터들이 바로 뭐가 된다? 표준 표현 행렬의 열 벡터들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 열 벡터를 쭉 이렇게 나열해 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표준 표현 행렬이 된다. 라는 말이 바로 정리 7.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예제 7.1.8은 사실상 예제 7.1.6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7.1.3 한번 볼까요? 문제 7.1.3. 자, 보시게 되면은 R3의 임의의 벡터를 Z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선형 변환 L의 표준 표현 행렬 A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L 루트 3 마이너스 1 2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Z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시키는 선형 변환 L의 표준 표현 행렬 L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이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공간 좌표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x축, y축, z축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음수인 축을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z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를 회전시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반시계 방향 z축을 중심으로 60도 회전시켰다는 말은 이렇게 돌렸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z축을 고정축으로 두고 xy 평면을 어떻게 60도 돌렸다는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XY 평면을 지금 이런 식으로 60도를 돌렸기 때문에 Z축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Z축은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Z 좌표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벡터 R3 임의의 벡터 x1, x2, x3를 x라고 뒀을 때 이 변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x1, x2, x3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일단은 Z축을 고정으로 해놓고 어떻게 XY 평면을 60도를 돌리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Z 좌표 자체는 변함이 없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X3가 와야 되겠죠, 사실. 그죠? 결과물이. 그 다음에 사실상 이거를 XY 평면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X축이 있고 이렇게 있고 Y축이 있으면은 얘를 60도만큼 회전시킨 거잖아요. 얘를 60도만큼 이렇게 회전시킨 거잖아요. 그죠? 60도만큼 좌표를 회전시킨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XY를 평면을 60도만큼 회전시킨 거니까 예제 7.1.6이나 위에 있는 예제 7.1.8에 그 좌표 변환을 조금 이용해 그 벡터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조금 인용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예제 7.1.8에서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 직접 구해보기 위해서 행렬 A는 뭐가 되겠습니까? L에 E1, L에 E2, 그 다음에 L에 E3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은 L에 E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L에 LE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즉 뭐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LE1은 구하라는 게 뭐냐면 결국 100이라는 이 벡터를 우리가 100이라는 이 벡터를 60도만큼 회전시킨 이런 형태를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더 해보겠죠. XYZ 그러니까 XY 평면을 6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거니까 얘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적히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벡터 요게 이제 뭐예요? E1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E1인 벡터가 이제 뭐예요?
60도만큼 돌아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LE1이 되는 거잖아요. 이 벡터가 이제 LE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60도만큼 돌아간 상황인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길이는 똑같이 1이죠. 길이는 똑같이 벡터의 길이는 똑같이 1인데 여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벡터로 나타내기를 코사인 60 사인 60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x랑 y 좌표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z축을 고정을 해서 xy 평면만 60도만큼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x 좌표랑 y 좌표는 각각 60도만큼 돌아간 좌표를 변환시켜 주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z축은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뭐가 되겠습니까? 나오는 형태가 코사인 60 사인 60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죠? 네. 그죠? 네, 요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대로 그러면 LE2를 한번 구해볼게요. LE2는 자 LE2도 역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LE2는 이제 뭐예요? 요거죠. 요거. 잠시만요. 이게 LE1을 넣었을 때 값이니까 요렇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자 이제는 뭐예요? E2를 가져와야 되는데 E2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 1, 0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또 그러니까 Z축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역시 마찬가지 60도로 돌립니다. 얘를 또 60도만큼 돌리게 되면 이 벡터가 되겠죠. 맞죠? 자, 이 벡터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벡터의 우리가 그 좌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60도죠. 맞죠? 그러면 길이는 1이고, 자, 요 벡터의 좌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뭐예요? 일단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 자,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60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맞습니까? 아닌데 잠시만요. 나도 헷갈리네. 이게 60도만큼 돌아간 거니까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사인 60이 돼야 되죠. 사인 60. 맞죠?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60이 돼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있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돼요? 코사인 6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가 이 벡터로 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Z축은 역시 고정이 되니까 0이 된다고, 이거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0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엔 LE2는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60,
그 다음에 코사인 60,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LE3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데 LE3는 결국 뭐예요? 이게 0,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Z축 위에 있는 단위 기본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 요게 바로 이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요 벡터가 바로 뭐냐면 E3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E3는 변화되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Z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기 때문에 E3는 변환을 대입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죠. 얘는 뭡니까? 그냥 뭐예요? 0, 0, 1이 나와야 되겠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 A라는 요 표준 표현 행렬은 바로 뭐가 된다? 이것들을 열 벡터로 가지게 되는 행렬을 말하는 거죠. 코사인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60, 사인 60, 코사인 60,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0, 1.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요렇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LX는 뭐가 되냐면, 자 계산해 볼게요.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1, 그 다음에 0, 0, 0, 0,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x1, x2, x3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L에 루트 3 마이너스 1, 2는 결국 이 행렬을 곱하는 거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0,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2분의 1 0, 0, 0, 1에다가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를 곱한 요런 형태. 그럼 계산해보게 되면 뭐예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럼 루트 3이죠. 그럼 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해주게 되면 2분의 3,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계산해주게 되면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2, 그러니까 1이 되겠네요. 이 계산 결과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 결과는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0, 0, 1, 여기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표준 표현 행위를 구해주려면 일단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E1, E2, E3에 대한 변환된 E1, E2, E3에 변환된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7.1.9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세 벡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V1이 지금 1, 1, 1, 그 다음에 V2가 지금 뭐냐면 2, 1, 1, 0, 그 다음에 V3가 지금 1, 0, 0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단 뭐예요? 이 V3 자체가 뭐예요? E1이라는 걸 우리 일단 알 수 있죠. 그럼 V1, V2, V3 잘 관찰해 보게 되면 V3가 일단 E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V2에서 V3를 뺀 게 E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E1은 일단 뭐예요? V3죠. 그 다음 E2는 뭐예요? 0, 1, 0이 돼야 되는데
V2에서 V3를 뺀 값입니다. 그럼 뭐 이와 마찬가지로 이 3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V1에서 V2를 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L의 표준 표현 행렬을 구해주기 위해서 구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LE1과 LE2를 구해야 되고 LE3를 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결과를 여기 있는 결과를 그대로 한번 적어서 한번 써보게 되면 L이 선형 변환인 거니까 뭐예요? LV3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LV2의 마이너스 LV3잖아요. 연산보존. 덧셈에 대한 연산보존과 스칼라바에 대한 연산보존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LV1 마이너스의 LV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뭐예요? 그 LV1, LV2, LV3를 계산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그러면은 LE1은 뭐예요? LE1은 LV3니까 43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E2는 LV2에서 LV3를 뺀 거. 그러니까 2-1에서 43을 뺀 거.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LE3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LV1에서 LV1이 1형이죠. 여기서 뭘 뺀 거? LV2는 2-1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벡터들을 열 벡터로 가지게 되는 표준 표현 행렬을 A라고 하면은 얘는 4,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 7.1.4는 이제 좀 간단하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좀 여러분들 좀 알아보셔야, 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문제들이 273페이지에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이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좀 내용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문제 7.1.7이죠. 그러니까 L 변환이 있고 M 변환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각각에 대한 변환에 대한 표준 표현 행렬을 A랑 B로 잡아주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합성 변환 LM이라는 이 변환은 결국 뭐다?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LM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죠. 문제 7.1.7에서 뭐 보여라 했지만 뭐 여러분들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L에 대한 표준 표현 행렬을 AX, 그 다음에 M에 대한 표준 표현 행렬을 BX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 뭐예요? L이 지금 N차원 벡터에서 M차원으로 가게 되니까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요 행렬은 L차원 벡터를 N차원 벡터로 변환시켜 주는 거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n 곱하기 l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L 합성 변환 M이라는 요 벡터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벡터 X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까? 합성 변환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L에 M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MX가 뭐예요? MX가 L에 B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BX라는 요 벡터는 뭐예요? 요 벡터는 몇 차원 벡터입니까? 얘는 뭐예요? BX, 그러니까 M에 대한 표준 표현 행렬이니까 나오게 되는 건 N차원 벡터가 되겠죠. N차원 벡터. 그죠? N차원 벡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변환 L의 정의역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까? L의 BX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L의 BX니까 얘는 A의 B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X 자리에 BX를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요런 식으로 A, B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제 뭡니까? A 이제 요 벡터는 뭐예요? 요 벡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A를 이제 변환시켜 준 거니까 얘는 이제 뭐예요? M 차원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우리가 뭐다? 요런 자 요러한 잠시만요. 요러한 행렬의 고배 형태인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합성 변환을. 그죠? 그래서 이 양 끝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결론은 뭐예요? 합성 변환 LM이라는 요 변환의 X값. 이것은 결국 뭐예요? AB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변환 L 합성 M의 표준 표현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더욱이 뭡니까? 이 A 곱하기 B 행렬은 뭡니까? 지금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 숫자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개수가 같아지니까 결국 이 A 곱하기 B 행렬의 사이즈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M 곱하기 L 행렬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자 예제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예제 7.1.10을 한번 풀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제 7.1.1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2의 임의의 벡터를 원점에 관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한 다음 그 다음에 다음 축에 관하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R2의 임의의 벡터를 원점에 관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한 다음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는 선형 변환의 표준 표현 행렬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실상 변환이 두 번 일어난 거죠. 그 두 번 일어난 변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L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L을 원점에 원점에 관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변환,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변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변환을 m이라고 두고 그 m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x축에 대해 x축에 관해 대칭한 변환이다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90도만큼 회전시킨 다음에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사실 L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합성돼서 뭐가 되는 M이 합성되는 바로 요 두 변환을 합성한 형태가 바로 뭐다? 지금 예제 7.1.10에서 묻고자 하는 변환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변환을 구해줄 수 있었잖아요. 맞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L의 표준 표현 행렬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M의 표준 표현 행렬을 B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L의 합성된 형태의 X라는 벡터는 사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BA의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과연 변환 L이 나타내어지는 표준 표현 행렬과 M이 나타내어지는 표준 표현 행렬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A와 B를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 A는 뭐예요? 원점에 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킨 변환이니까 예제 7.1.8을 참고해 보자면 이 A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9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90, 사인 90, 그 다음에 코사인의 9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 뭐예요? 0,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는 변환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조금 구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Y는 이렇게 계산해 보자는 거죠. B에 우리가 XY를 곱해봤더니 나오게 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Y라는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 벡터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요 벡터가 바로 X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사실 X 좌표는 그대로가 되는데 Y 좌표 보고 바뀌는 요런 형태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즉 이거의 결과값이 뭐가 돼야 된다? X-Y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여기는 1,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0,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표준 표현 행렬은 90도로 돌렸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렇게 변환의 표준 편행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 여기서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좀 죄송합니다. 여기가 b가 돼야 되겠죠. b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ba라는 벡터는 결국 1, 0, 0, 마이너스 1에다가 0, 마이너스 1, 1, 0을 곱해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0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죠. 그러면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이런 행렬을 구해줄 수 있고 이 행렬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벡터가 잠시만요. 어떤 벡터 자,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90도만큼 회전시키면은 이걸 벡터 x라 해볼게요. 얘를 벡터 x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90도만큼 회전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90도만큼. 그 다음 이 벡터를 다시 어떻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어때요? x축이랑 일직선상에 있는데 x 벡터랑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벡터가 되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 x 벡터를 우리는 뭐다? 뭐 편안하게 xy라고 두게 되면 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변환 두 개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이 벡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y 여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건 좀 좋은 예가 아닌 것 같다. 잠시만요. 다시 xy를 너무 비슷하게 그렸어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요렇게 벡터 x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90도만큼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90도만큼 회전시킨 이 벡터를 다시 어떻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요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를 나타내기를 어떻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내 주면 되겠어요? 요 길이가 x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뭐예요? 여기다가 xy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 BAX를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0, 마이너스 1, 0에다가 XY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 벡터가 되는 게 맞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변환이 벡터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7.1.9는 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고 그 밑에 나온 내용은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역시 응용력이니까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역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지금 7단원까지 다 했거든요. 7단원까지 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7.2절에 나오는 일반 벡터 공간의 선형 변환과 표현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 7단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조금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사실상 7단원은 맛보기로 7.1장만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사실 우리는 바로 8단원을 넘어가서 직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교에 대해서 바로 수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